오늘이? 아, 13일. 13일인가? 세월 가는 거. 13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에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재기 자유총연맹 회장직을 맡고 계신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기입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을 맡고 있고요. 제가 요새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만드는 건립기금을 지금 한국에서 모금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학장님이 만불 도네이션 하셨고요. 우리 백경자 부학장님, 하영기 선생님, 뭐 많은 선생님들이 다 도네이션 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관이 잘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가 감사분들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는 박정희를 빼면 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10강, 요새 또 뭐 세계 16강 뭐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솔직한 얘기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어요. 밤에는 수제비 먹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 우리 강 회장님 나오셔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을 하실 거니까 저는 그분에 대한 그 논란거리를 몇 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박정희는 친일파다. 그는 만주 공관학교를 나오고 관동군에서 근무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이에요. 그때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있지도 않았고 조선도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가난한 농부에,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가 장택상 씨 아버지 밑에서 소작을 했었어요. 소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7년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보통학교라고 하죠. 보통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 2학년 때는 반장을 선생님이 지명을 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장을 못했는데 3학년 때부터는 룰이 바뀌어가지고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반장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 반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거죠. 그래서 반장을 하면서 자기 그 학급 애들을 잘 이끌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아마 그분이 리더십을 좀 배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사범학교에 응시를 해요. 응시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제발 시험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비를 대줄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합격을 하고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을 학년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제자들이 증언한 것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나에게 자신을 불이켜줬다 하는 이런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때도 너무 선생님 노릇을 잘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도저히 그때 우리 식민이잖아요. 식민지로서 학교 선생을 하니까 뭐 발전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집안이 잘 뻗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만주 공관학교를 가서 출세하는 길은 이 일이다 해서
완주 군관학교를 나오고 나중에 육사를 또 나와요. 군관학교에서 2등인가 하셔가지고 육사를 나오는데, 그리고 이분이 만주 그 관동군, 그러니까 옛날에 만주국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육군으로 1년인가를 봉직을 하십니다. 1944년부터 해방 때까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독립군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만주에 독립군은 없었대요. 독립군은 1921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청산리 전투 뭐 이럴 때 있었지, 1944년 가면 독립군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독립군을 사살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분이 태어났는데 내가 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다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친일로 해서 일본이 이득 본 것은 무엇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본 거는 뭐가 있어요? 일본 진짜 솔직한 얘기로 요새 일본 소니, 미쓰비시 이런 데 작살나고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을 키웠기 때문에 그때 큰 삼성이나 이런 데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는 친일파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예. 그리고 둘째는 박정희는 공산주의자다. 그는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셋째 형이 박상희예요. 박상희가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도 가장 자기가 의지했던 형이 셋째 형이라고 해요. 근데 박상희가 1946년 10월 폭동, 그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지령해서 내린 10월 폭동이 있었어요. 그게 제주 4.3 사태 전이에요.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 전인데 우리 역사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제주 폭동에서 박상희가 남로당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과 부여자 중에 경찰총을 맞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떤 책에서는 박상희가 그 사람들을 해치다가 죽었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시위대와 경찰과의 중재를 수사 죽었다고 하고 하는데, 뭐 그 양반이 공산주의 노릇했고 남로당 파악쳤던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고, 박정희가 며칠 후에, 그게 조금 진정되고 며칠 후에 내려갔을 때 자기 친구, 박상희 친구의 이름이 이재복이에요. 이재복이 남로당 군사부총책이었는데 이재복이 박정희를 꼬신 거예요. 야, 좋은 세상 온다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박정희가 거기다 남로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평생 박정희의 발목을 잡아요. 윤보선 씨하고 선거운동할 때, 그 다음에 김대중이하고 붙었을 때 맨날 박정희는 공산주의자가 있는데 남로당에 가입한 건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철저하게 반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부같이 질 수 없다. 그래서 나라를 저렇게 부강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거는 그 양반이 공산주의자면 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옛날에는 사실 공산주의라는 게 하나의 그 유행처럼 대한민국도 제가 어저께 박헌영의 이걸 좀 읽어보니까 그 당시는 이 불길처럼 퍼져갔던 거예요. 세상을 다 잘 살게 해준다니까. 지금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소속놈인데 땅도 뺏어서 반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허구로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 그랬고, 박정희는 공산주의자다.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잠깐 동안. 그래서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활동을 한 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했고 그게 그의 평생 발목을 잡았고, 하지만 그가 정치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이북이 도발하면 응징하고 한 거 보면
그랬을 뿐이지 그 양반이 끝까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출사였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박정희는 독재자다. 사실 대한민국은 4.19 의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셨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섭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싸우기 바빴고 민중들은 대모하기 바빴어요. 그때 저도 어렸을 때지만 제가 꼬마일 때 제가 강경 살았거든요. 강경 살고 학생들이 막 던지고 하는 게 약간 기억이 나요. 막 도망가고 던지고 막 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이 무지무지하게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1년 이상 이제 지속되니까 박정희를 위시한 이제 군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군인들이 9년이 걸게서 5.16 혁명을 일궈냈습니다. 박정희의 5.16 혁명이 성공하니까 그 당시 장준하가 사상계 2호로에 박정희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송건호가 상공하고 초기까지는 박정희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변 한 달 뒤에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학살 사건을 폭로한 프랭크 스코피드 박사는 1961년 6월 14일 코리안 리퍼블릭지에 5.16 쿠데타에 대한 나의 견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런 투고의 첫머리에서 5.16 쿠데타는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 부정과 무능을 폭로하며 한국에는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정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5.16 혁명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김일성이라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양반이 5.16 혁명을 한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잘한 일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고속도로 만들 때 공사장에 가서 들어오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부자들 놀러 다니게끔 길 만들어 주는 거라고 난리를 치고 들어놓고 TV에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포항예술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 하나 없는데 무슨 철을 만드냐고, 그걸로 쌀을 사다가 사람을 배불리 먹이라고 난리를 났었어요. 과연 나라의 운명을 그런 야당 지도자들하고 논의하면서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세계 6강 됐을까요? 세계 10강 어림도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월남이 패망하고 월남한테 망하고 그때 월남도 야당 지도자들이 극렬하게 여당과 싸웠어요. 그때 그 양반이 그랬어요. 과연 월남의 야당 사람들은 지금 쫓겨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기가 그러려고 지금 나라를 그렇게 난리를 쳤는가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아까 그 들어오는 대통령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도 좋아요. 들어놓고 난리친 대통령들을 그 정치인들을 다 대통령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여태까지 흘러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국외 영웅 박정희는 홀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독재하면서 자기 뱃속, 이속 챙겼나요? 없습니다. 그분 정말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잖아요. 자기 자손한테 어마어마한 돈 물려줬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이 양반은 독재를 했는데 독재라기보다는 글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는 나라의 정책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새 많은 분들 플로리다 골프 치러 가죠. 4명, 8명 가다가 땀밖에 나가지고 깨져가지고 오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렇게 4명, 10명 해서 싸우는데 3천만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는 독재자다,
뭐 독재는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마지막으로 박정희는 뭐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1936년에 김호남이라는 분과 결혼했는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1950년대에 이혼을 해요. 거의 뭐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이현란이라는 이화 여대생과 동거를 해요. 동거를 하는데 1948년도에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고 이현란이라는 공산당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1950년에 자기 박정희가 이혼이 아직 안 됐다는 걸 알고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바로 만난 게 유경수 여사예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와 1950년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식은 대구에서 했고 주례는 대구시장이 맡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식을 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사실 유경수 여사님이 떠나시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끔 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술자리에 가수 신수봉이와 또 신모라는 그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진짜 요새 유튜브도 보고 영상을 보면 그가 매일 여자들을 데리고 진탕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성품상 그분이 그렇게 난잡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 학장님이나 우리 회장님 같은 분들은 진짜 갖다 줘도 안 하실 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하셨을 뿐이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난잡한 술자리가 있어서 벌써 법정에서 진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내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974년도 이제 유경수 여사님이 문세광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시고 1975년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저도에 위치한 그 청해대라고 그 별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가시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유경수 여사를 그리는 시. 일수인데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정말 골고루 잘하신 거예요. 책도 많이 쓰시고 뭐든지 옛날에 광화문이라는 붓글씨도 그분이 쓰신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띄어냈지만 아니 쓰신 분이고 그래서 그 일수를 제가 읽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일수 님과 함께 놀던 곳에 나 홀로 찾아오네. 우거진 숲속에서 매일만이 반겨하네. 앉은 자리 밟던 자국 모래마다 밟던 자국 저도섬 백사장의 체온마저 따세라. 파도소리 예와 같네. 짝을 잃은 저 기억이 나와 함께 놀다 가렴. 감사합니다.